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될 차례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35번 지적청량 기준점에 관한 얘기까지 했죠, 그죠? 자, 이번 주에는 36번 지적청량 수행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수행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관한 과정은요, 일단은 지적청량에 관한 전체적인 절차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가령요, 자, 청량하는 절차를요, 자, 어떤 하나 사례를 두고 들어갈게요. 자, 가령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청량을 하는데, 자,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 칠게요. 이 토지. 자, 어떤 하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요런 하나 토지가 있다 칠게요. 자, 요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요,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 자, 이 토지가 가보의 토지예요. 자, 가바의 토지인데, 자, 그럼 가바의 토지라 그러면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죠?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등록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지적도라는 도면에는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 칩시다. 자, 경계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면 이 토지가, 자, 여기서 여기서 토지 표시 결정한 다음에 토지 대장에 등록합니다. 자, 토지 대장에는요, 자, 이 토지에서, 자, 면적을 계산합니다. 토지 대장에서, 자, 이 토지 면적 계산하니까 300이에요. 300이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 토지가, 자, 요 토지 위에, 자, 건물이 요렇게 하나 있다 칠게요. 자, 건물이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위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한 100제곱미터 정도 잘라서 팔아먹고 싶습니다. 한 100제곱미터 자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0제곱미터 정도 잘랐을 때, 자, 건물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00제곱미터 잘라서 건물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애매하죠. 그죠? 자, 그래서 청량해 본단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분할을 하게 되면 경계가 설정됩니다. 경계는요, 절대로 건물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자르는 경계는 없습니다. 건물에 못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걸릴까 안 걸릴까 여기서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량을 해봅니다. 자, 청량을 한다면은요, 자, 청량은 누가 하느냐니까, 청량을 하는 사람을요, 수행자라 그럽니다. 수행자. 그럼 청량은 수행자가 하기 때문에, 자, 청량 절차에서는요, 수행자와 관계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수행자, 우리 옛날엔 지적공사,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라 그럽니다. 자, 국토정보공사에서 청량을 하려 그러면은 누군가 청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누가 청량해달라고 요구할까요? 갑이 청량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럼 청량을 요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뢰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량 절차에서는요, 의뢰인과 관계되는 청량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수행자가 청량을 했습니다. 청량한 결과를 토대로 토지 표시 결정하겠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할까요? 소관청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소관청과 관계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 절차는요, 요 3명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청량 절차는. 자, 요 3명관계에서 해주는데요. 자, 이 사례 같으면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청량해달라고 요구할 거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집이가, 자, 일단은 소유자다 말입니다. 그럼 소유자 등의 청량을 요구합니다. 자, 소유자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등에는요, 소유자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소유자 등의 청량을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청량을 해달라 그럴까요? 얘가 청량하잖아, 그죠? 얘한테 청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얘한테 와서 청량을 의뢰한단 말입니다. 자, 청량을 의뢰하면은, 자, 이 수행자는요, 국토정보공사는요, 자, 실제는 얘가 청량했어야 돼요. 소관청의 토지 표시 결정하려면은 얘가 했어야 될 청량을 얘가 대신한단 말입니다. 얘가 대신한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얘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신하니까 청량 수행자는 의뢰가 들어오면은요, 자, 네가 해야 될 청량을 내가 대신한다. 언제까지 청량해서 결과 보고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대행 계획서를 제출해요. 자,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럽니다. 자,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량 준비 들어갑니다. 청량 준비에, 자, 청량 준비 절차 들어가는데요. 자, 청량 준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기계 닦고 기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까? 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죠. 이 토지가 현재 대장 같으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죠. 이 등록된 현황을 조사하는 거예요.
등록된 현황. 자, 등록된 현황을 조사합니다. 자, 대장과 도면을 조사하는데요. 자, 대장과 도면을 조사한다는 게, 자, 현실적으로는요, 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과 도면을 조사합니다. 자, 대장과 도면을 조사한 다음에 이 등록된 현황을 보고 실제 지사에 가가지고 이 토지 바깥쪽 테두리를 확정 짓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분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과 도면을 조사한 다음에 이제 청량 준비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친 다음에 실제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자, 현장에 가서 청량합니다. 그것을 현지 청량이라 그래요. 현지 청량. 자, 현장에서 청량할 때는요. 자, 얘가 의뢰했습니까? 얘가 청량 요구했죠. 자, 의뢰인 얘를요. 와서 보라 그럽니다. 입회를 시킵니다. 자, 입회를 시킨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청량 절차, 청량 의뢰인을 입회를 시킨 다음에 실제로 청량합니다. 자, 수행자가 실제로 청량했습니까? 수행자가 실제로 청량한 결과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느냐? 청량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량 성과. 자, 그러면은 이런 청량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성과는 수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청량 결과입니까?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소관청이 하죠. 자, 소관청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청량 성과는 얘가 제출하는 하나의 서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청량 성과를 수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가 실제로 청량 결과예요. 소관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성과는 수행자가 제출하는 하나의 서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서면의 내용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못 믿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맞나 맞나 확인합니다. 자, 확인하는 절차인데 청량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청량해서 나온 결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눈으로 자세히 봐서 될 일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량해서 나온 결과니까 얘가 어떻게 검사하느냐? 실제로 청량해가지고 검사합니다. 그것을 청량검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자가 실제로 청량 검사했습니다. 자, 검사까지 거친 결과가 있겠죠. 자, 검사까지 거친 결과를 누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얘도 알아야 되겠죠. 지땅이니까. 얘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적공부 정리하려 그러면은 검사까지 거친 최종적인 결과는요. 소관청 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뢰인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의뢰인. 그러니까 검사까지 거친 결과를 소관청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면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청량 결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량 결과도라 그러고 의뢰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면을 청량 성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청량 결과도다 성과도다 이것은 동일한 성과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까? 동일한 성과에 대한 검사 결과니까 어차피 내용은 같아요. 현재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분할을 하게 되면은 경계는 이렇게 설정이 된다. 자, 여기서 면적이 100이 나오고 자, 요거는 200이 된다. 이런 검사 결과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검사까지 거친 결과를 두 장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똑같은 걸 두 개 만드는 다음에 하나는 지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의뢰인 준단 말입니다. 똑같은 결과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도는 지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죠? 성과도 이거는 의뢰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과도는 의뢰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량 성과도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청량 성과도. 자, 성과도 이거는 요거 같은 겁니다. 자, 성과도를 만든 다음에 이 성과도는 결과적으로 의뢰인한테 가야 되죠. 의뢰인한테 갑니다. 의뢰인한테 가는 절차는요. 자, 요 수행자를 거칩니다. 수행자를 거친 다음에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청량 성과도를 주는 거예요. 성과도. 자, 그러면 이렇게 청량 성과도가 왔다는 얘기는 현재 도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분할을 하게 되면은 경계는 이렇게 설정이 되고 이거는 100이 되고 이건 200이 된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의뢰인이 검사까지 거친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까? 받아봤죠? 자,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서 자, 건물에 걸린다, 안 걸린다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의사결정합니다. 건물에 걸린다, 그러면 못 자르는 거죠. 그죠?
건물에 안 걸린다 그러면 자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면은 분할해달라고, 자, 분할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죠? 분할 신청을 합니다. 누가 신청합니까? 은행이 소유자가 신청하죠.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얘한테 잘라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잘라달라니까 얘한테 지적공부 정리해주세요. 지적 정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지적 정리 이것이 분할이다 말입니다. 분할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요구를 하게 되면 소관청에서 분할해준다 말입니다. 분할해준다, 지적 정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자, 분할한다는 얘기는요. 자, 청량 결과를 지가 가지고 있습니까? 청량 결과 가지고 있죠. 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량 결과도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면에 가는 겁니다. 도면에 가가지고 자, 선 긋는 거예요. 선 그었습니다. 자, 선 그었습니다. 토지가 2개 됐습니까? 토지 2개 됐죠. 자, 토지가 2개 됐습니다. 대장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2개 만들고 나서 요거 하나는 100으로 줄이고 자, 그리고 200짜리 쉐로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200짜리 소유자 값 요래 대장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빨간색 요 과정을 우리는 지적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토지가 분할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최초로 흰색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흰색 여기 출발했죠. 그죠? 하나가 자, 청량 절차를 이렇게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2개가 되는 거 분할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청량 절차라 그러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청량 절차로 보는 겁니다. 청량 절차. 자, 이게 전체 청량 절차인데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청량 절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흐름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나중에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가면은, 자, 여기 글자 하나하나가 있죠. 요 하나하나에다가 내용이 하나하나씩 다 나옵니다. 여기 청량 의뢰인은 누가 되느냐? 소유자 등입니까? 소유자 등이죠. 그럼 등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들어가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들어가고, 대비 신청자도 들어가고, 이해관계인 들어가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얘기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청량 의뢰를 합니다. 누구한테 의뢰했습니까? 수행자한테 청량 의뢰했죠. 청량 의뢰는 수행자 한다, 의뢰는 얘한테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뢰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수행 계획서 제출하죠. 계획서 제출하는 기간, 그런 것에 관한 얘기가 하나하나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내용들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전체로 청량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갑시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청량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청량 어디 가서 의뢰합니까? 공사에서 의뢰하면은, 공사 입장에서는요, 자, 소관청에 어떻게 청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죠? 계획서 제출한 다음에 청량 준비한 다음에 청량합니다. 그죠? 자, 실제로 청량했죠? 수행자가 실제로 청량 결과를 성과라 그러죠? 그 성과는 소관청 검사 받죠? 자, 검사의 결과도 성과도 2개 맞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과도는 소유자한테 온다 그죠? 수행자를 거쳐서 소유자한테 오면은 그 성과도 보고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청량 절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제가 가볼게요. 자, 청량 수행자라 그러면은요. 자, 시도의자의 청량업을 영위하여서 등록한 청량업자입니다. 청량업자. 자, 그리고 지적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키워드를 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청량업자하고 자, 공사, 여기가 수행자다.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청량 수행자라 그러면은 공사하고 지적공사는 없어졌습니다. 국토정보공사하고 그리고 청량업자다. 요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 국토정보공사는요, 누구한테 등록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량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그랬습니까?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청량업자다. 2가지 측면입니다. 수행자는요, 업자하고 그리고 국토정보공사다. 그리고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 2가지 측면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량업자입니다. 청량업자.
자, 청량업자는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청량업자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에서 거기서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시도지사. 자, 청량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청량업을 등록해야만이 청량업자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지적입니다. 지적이란 것이 토지 표시 결정하는 과정입니까? 토지 표시 결정하는 과정이죠. 자, 토지 표시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자, 어떤 과정이냐니까 지적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적 정리하면 청량을 해야 되죠. 청량을 가지고 지적 정리하는데 지적 정리한 내용을 볼게요. 자, 지적 정리한 내용은 요게 빨간색 내용이잖아. 그죠? 빨간색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빨간색 내용이란 것이 자, 경계를 정했습니까? 내용으로 본다면은 면적을 정했습니까? 그러면은 지적 정리한 내용은요, 경계하고 면적 이걸 정한 거예요. 자, 경계 면적을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르게 의미 부여해 볼게요. 자, 경계가 정해지면은 내 토지 소유권 범위가 결정됩니까? 그죠? 면적이 정하면 내 땅 크기가 결정되죠. 그러면은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는 의미는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면적에 따라 땅값 결정되잖아요. 그죠? 경계, 내 토지 범위, 소유권 범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과정이 지적 청량이잖아요. 그 지적 청량을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지적 청량을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량을 하려 그러면은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지적 청량입니다. 일반 청량과는 다르다 말입니다. 일반 청량은 다릅니다. 일반 청량은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청량 기자 자격증을 땄다 청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청량입니다. 지적 청량을 하려 그러면은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적 청량만큼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에 등록해야만 지적 청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적 청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성과입니다. 성과, 청량 결과를 청량 성과라 그럽니다. 자, 지적 청량 성과라 그러면은, 자, 여기 있죠? 청량 성과입니다. 수행자가 실제로 청량 결과입니까? 수행자가 실제로 청량 결과를 청량 성과라 그런 거예요. 자, 이 청량 성과의 내용은 경계, 면적 이런 게 정해져 있겠죠. 그걸 다시 검사할 뿐이지 어쨌든 청량 성과 내용은 경계, 면적 이런 것들이 결정돼 실제로 청량 결과를 청량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지적법에 관한 공시법 중에서 지적 제도에 관한 얘기를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을 읽을 때 청량 성과 이런 단어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올 때 청량 결과를 청량 성과란다. 수행자가 실제로 청량 결과다. 그렇게 의미 부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청량 성과도입니다. 자, 청량 성과도는 소관체의 검사를 마친 후. 자, 여기 청량 성과는 검사를 했어, 안 했어요? 성과는 아직 검사 안 했죠? 검사 마친 후에 작성되는 청량 성과도입니다. 청량 성과도는요, 점사를 마친 후에 나오는 게 청량 성과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과는 청량한 결과. 성과도는 검사까지 마친 후에 작성되는 서면.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청량성과도는요, 청량성과도는 검사까지 마친 후에 작성하는 서면을 청량성과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청량성과는 청량 후에 나온 결과, 그걸 청량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의미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계획서입니다. 자, 수행계획서. 자, 수행계획서 어쩌고 저쩌고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수행계획서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수행계획서는 누가 제출합니까? 수행자가 제출하죠.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소관청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청량계획서입니다. 우리가 청량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니까, 우리가, 자, 내가 청량 오래 했죠. 그죠? 오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청량합니까? 실제로 청량하죠? 자, 청량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실제로요, 청량 의뢰가 왔을 때 청량해야 되는 기간은요, 자,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약 의뢰가 들어오면은, 수행자에게 의뢰했단 말입니다. 공사 입장에서 청약 의뢰가 왔다 해서 그냥 한 달, 두 달 묶여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청약을 빨리 해줘야 되죠. 그죠? 거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 의뢰 온 날부터 5일 이내 청약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자가 청약 결과 나왔죠. 결과 났습니다. 검사를 해야 되죠. 검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과를 소관청이 받아가지고 한 달, 두 달 묶여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청약 검사에 대한 기간은요. 자, 성과가 도착한 날부터 4일 이내 해야 됩니다. 4일 이내. 그럼 요러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칙이고, 그리고 기준점 설치한 다음에 청약한다면 날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제까지 청약하겠다는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들어갑니다. 수행계획서에. 그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수행계획서 제출하는 기간은 청약 의뢰가 왔죠, 여기. 의뢰 왔습니다. 의뢰가 온 날부터 자,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수행계획서는요. 자, 수행계획서는 수행자가 의뢰가 온 날부터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계획서라는 겁니다. 수행계획서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량검사입니다. 자, 청량검사. 청량검사는요. 자, 여기에 청량검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청량검사라는 단어는 자,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결과가 있습니까? 그 성과를 누가 검사합니까? 소관청이 검사하는 게 청량검사입니다. 청량한 성과의 내용을 정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검사 후에 작성되는 서면에 결과도와 성과도가 있는 거예요. 검사 후에 작성하는 서면에 청량 결과다 성과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검사를 합니다. 검사는 주체는 누굽니까? 소관청이죠. 소관청이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되어 있냐니까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성과에 대하여 소관청하고 갈로 일고 시도지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원칙은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원칙은 소관청이 검사하는데요.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히 안 배웠습니다만은, 자, 소관청이 시도지사 검사하는 경우가 나중에 되면 이게 나옵니다. 자, 미리 적어 놓고 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지적청량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기준점이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군점 세 점이 있었죠. 그죠? 자, 그 세 점 중에서 삼각점의 청량성과, 삼각점의 성과 요거하고, 삼각점의 성과 이거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면은요, 자,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들어가면은요, 재개발 대상 토지는 한 필지를 재개발하는 대상이 아니죠. 자, 재개발 한다 연상해 볼게요. 재개발 한다면은 하나의 동네 전체가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의 특징은요,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청량하는 겁니다. 수백 필지, 수천 필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만큼은 네가 검사해라 그럽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입니다. 등의 경우에 실시한 청량 성과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시도지사가 검사합니다.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1000필지를 한다 칠게요. 자, 만약에 1000필지의 청량 성과를 1000필지 청량 성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소관청이 검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관청이 검사를 잘못했어요. 그럼 재검사해야 되죠. 몇 필지? 자, 도시개발 사업을 1000필지를 한다 칠게요. 재개발 1000필지 했습니다. 1000필지 청량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죠. 소관청이 검사했죠. 자, 소관청이 1000필지 검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관청에서 잘못했어요. 그럼 재검사 들어가야 되죠. 몇 필지 재검사입니까? 1000필지죠. 그런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 1000필지 다 재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처음부터 네가 정확히 하세요. 이 얘기다 말입니다. 그 원칙적으로 검사는요, 소관청이 하는 게 맞습니다. 소관청이 하는 게 맞지만은 특히 삼각점하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는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요 삼각점은 왜 시도지사가 하느냐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기준점이요, 삼각점이 있었죠. 그죠? 삼각점, 그리고 삼각보조점이 있었죠. 보조점, 그리고 도군점이 있었죠. 요 세 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점이 설치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삼각점이 먼저 설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이 나오고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도군점이 나옵니다. 반대로 갑니다. 도군점은 보조점을 전제로 해요. 보조점은 삼각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삼각점이란 것은 다른 기준점 설치의 기초가 됩니까? 다른 기준점 설치의 기초가 되죠. 그 만약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른 거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삼각점만큼은 처음부터 너가 제대로 하세요.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기준점 중에서 우리가 청량성과 중에서 소관청이 검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만 예배적으로 요 두 가지만큼은 지도해서 갑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삼각점과 경위 측량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래 됐죠. 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확정 측량하는 것은 별도로 배울 거예요. 자, 측량 검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기적 측량 기준점 표지입니다. 자,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인데요. 자, 지적 측량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삼각점하고 보조점하고 도근점 이게 기준점이었잖아. 그죠? 자, 기준점이었고 표지는요. 지상에 표시한 표시물을 지표지라 그럽니다. 표지는 실제 지상에 표시한 표시물을 표지라 그래요. 자, 표시물을 표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삼각점이 구체적으로 위치가 나오겠죠. 그죠? 삼각점이 구체적으로 여기 위치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위치가 나왔다 칠게요. 자, 이렇게 위치가 나왔다면 자, 여기 실제 지상에 가면 여기 위치가 있겠죠. 거기다가 위치에다가 표시해 놓는단 말입니다. 요렇게 삼각점은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돌로 해가지고 위에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적 삼각점 요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골의 출신들은 아실까요? 아마 산에 가면은요 요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요런 게 표지고요. 그리고 보조점과 도근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있죠, 그죠? 길 가다 보면은 길바닥에 보면은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동그랗게 납니다.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지적 도근점 요런 거 보셨습니까? 여기 학원 앞에 있죠. 학원 앞에서요. 이쪽으로 역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사거리 있잖아요. 그죠? 요 사거리 쪽 지나가면은 그 기어버는 게 있습니다. 기어버는 바로 앞에 가면 요거 있습니다. 길바닥에 보면은 요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표지라 그런 거예요. 표지. 여기 지적 도근점 요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쇠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적 경계점 요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여기 하수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지. 표지인데요. 그냥 말뚝이다. 지상에 표시한 표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지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상에 표시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지란 말은요, 실제 지상에 표시된 걸 표지라 그럽니다. 표지. 우리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어떤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토지 위에 요런 토지, 지적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 이렇게 토지 경계가 표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실제 지상에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밭입니다. 밭이라면은요, 요 경계가 실제 지상에서 밭두렁이 명확히 나타날까요? 참고로 논두렁은 명확히 나타납니다. 밭두렁은 안 명확합니다. 논두렁은 명확하면 물이 안 움직이잖아요. 밭두렁은 안 명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밭이라면요. 이게 갑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갑토지 경계가 실제 소유권 범위가 어딘지 정확히 안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꼭 지정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 표시했단 말입니다. 요걸 경계점이라 그럽니다. 경계점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표지라고 하면 실제 지상에 표시된 걸 표지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경계점에 이렇게 표시했단 말입니다. 요 실제로 확대해 보면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나무입니다. 나무가 요 캡을 씌워놨습니다. 캡을 씌워가지고 지상에 한 요 정도 묻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위에서 보면 이래 됐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여기 위에는 쇠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가지고 지적 경계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실제 지장에 표시된 걸 전부 다 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지. 표지란 말이 없고요. 자, 그다음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개념을 지어야 됩니다. 손실은 보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손해는 배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실배상 이런 말 없습니다. 손해보상 이런 말 없습니다. 손실은 보상한다 그러고 손해는 배상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손실과 손해의 개념 차이부터 나와야 돼요. 자, 손실과 손해의 개념 차이인데요. 자,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빈 공간, 오른쪽에 빈 공간 좀 있습니다. 자, 거기 필기 좀 합시다. 2줄 들어갑니다. 옆으로는요, 한 15자 정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손실과 손해는 이렇게 개념 차이 있습니다. 손해하고, 손실과 손해가 있는데요. 자, 손실은요, 공무원의 행위입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를 손실이라 그래요. 어차피 공무원의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행위. 공무원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가 있겠죠. 공무원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일반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재산권 침해받은 만큼 돈 물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걸 전보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보전해 준단 말입니다. 그 돈 물어주는 절차에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런 용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이냐에 따라서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손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손실은요,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를 손실이라 그래요. 손실. 자, 그리고 손해는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를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실은 보상한다, 손해는 배상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인 손실 보상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주체. 그리고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인 손해는요,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손해 배상은 누가 하느냐? 주체는요,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입니까? 이거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래, 공무 수행 과정 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손실 보상은요, 보상은 누가 하느냐?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손실은 국가가 보상합니다. 국가가. 자,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죠.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까지도 국가가 배상해 줄까요? 아니죠. 이거는 국가가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손해는요, 행위자가 책임집니다. 행위자가.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국가가 보상합니다. 손해배상은요, 그 손해를 발생시킨 그 행위자가 배상해야 됩니다. 행위자가.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공무원들의 적법한 법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분을 손실이라 그러고, 그리고 공무원의 불법한 행위,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감소를 손해라 그런다 그러죠? 가령 공공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자, 토지 수용합니다. 토지 수용, 국가가 공익사업에서 토지 수용합니다. 토지 수용한다는 과정은 위법한 행위, 적법한 행위. 적법한 행위죠. 그래, 토지 수용을 했을 때 내가 보상받죠. 여러분들이 내 토지, 국가가 자, 도로 확장을 합니다. 도로 확장해서 내 땅에 들어갔다, 그죠? 보상금 나오죠? 배상금 나옵니까? 근데 돈 나오잖아, 그죠? 그래, 보상금이라 그럽니까? 배상금이라 그럽니까? 보상금이라 그러죠. 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실이고, 손실은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한테 보상받는다 그러지 배상받는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손실이 발생하고 이 손실을 보상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손실을 보상받는 겁니다. 반면에 잘못된 법칙행위다 말입니다. 잘못된 법칙으로 발생하는 것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가 말입니다. 손해. 그럼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자, 국가적 재산적 감소분에 국가에서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절차에서 손실은 보상한다라고 하고 손해는 배상한다는데 손실 보상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것이고 손해 배상은 행위자가 하는 겁니다. 행위자.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손실 보상과 손해 배상인데 자, 이게 일반적 개념입니다. 행정법 측면에서 일반적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적으로 접목을 시킬게요. 자, 지적을 접목을 시키면은 자, 청량을 합니다. 자, 수행자가 청량을 하죠. 자, 청량을 하는데 현지 청량 요 과정에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량 과정이라 그랬잖아. 그죠? 과정인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업무 절차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건데 요거만큼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입니다. 자, 현장에서 실제로 청량합니다. 누가 청량합니까? 수행자 청량하죠. 수행자가 청량을 하다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갑의 땅을 청량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청량하려면 을의 토지, 옆에 을의 토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을의 토지 들어가야만 청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의 토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청량하다 보면 을에게 재산적 감소, 손실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피해 줄 수 있죠. 그때는 돈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때 물어주는 것이 손실보상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지적 청량 과정은요, 청량 과정은 적법한 행위다 말입니다. 국가서 사무죠. 국가사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량 과정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진다 그랬죠? 그럼 손실 보상은 누가 해요? 국가적 입장에 있는 소관청이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청량 과정에서 청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은요. 손실 보상은 자, 국가가 책임지니까 소관청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소관청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우리가 지적법이요. 지적에 관한 법이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는요. 손실보상은 누가 하느냐? 너가 해. 끝. 이게 원칙이니까. 손실보상이니까. 손실이니까 소관청 너가 해. 끝. 이렇게 했습니다. 끝.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은 얘가 합니까? 보상은 얘가 하죠. 근데 그 손실은 누가 발생시킵니까? 수행자가 발생시키죠. 그러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안 물어주는 겁니까? 어차피 내가 안 물어주고 내가 발생시켜도 물어주는 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요. 지가 안 물어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도 될 손실까지 손실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내도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니까죠. 그러니까 손실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진단 말입니다. 넓어지니까 무한정 넓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관청 얘가 보장하긴 하는 게 맞는데 발생하지 않아도 될 손실이었다면 너가 보상해라고 수행자도 보상 주체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원래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니까 수행자도 보상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손실의 범위가 줄어들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지적 청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만큼은 소관청이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수행자가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 얘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얘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요. 손실 보상 조치에서 얘를 자꾸 빼요. 자꾸 뺍니다. 여기까지 원칙적인 얘기까지만 하고 얘를 뺀다 말입니다. 얘를 빼지 마라 말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시군에 청량합니다. 청량하는데요. 자, 토지에 들어갑니다. 자, 청량을 수행자 지주공사에 들어가겠죠. 그죠? 국토정보에서 청량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게 보리밭입니다. 보리밟았습니다. 보리밟아 죽여버렸죠. 그죠? 그럼 보리값 물어줘야 됩니까? 그게 손실보상이 되 말입니다. 근데 그 보리밟은데 그 보리값은 누가 물어주느냐 말입니다. 누가 물어주느냐? 사실은요. 그 청량장 반드시 보리를 밟아야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국가가 보상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밭두렁 돌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밭두렁 돌아가면 될 것을 가로질러 가서 밟아주겠단 말입니다. 그때는 발생하지 않아도 될 손실이었잖아요. 그때 수행자 네가 물어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손실보상입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 개념은요. 여러분 공법 있잖아요. 그죠? 공법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이 개념은요. 이거는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정상적이고 지적청량 과정에서는 손실보상을 소관청 또는 수행자가 한다. 자, 용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적위원회하고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지적위원회가 지적청량 적부심사는요.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지적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만 먼저 할게요. 지적위원회 토지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지적기술에 관한 사항, 청량 결과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는데, 자, 국토교통부의 자, 중앙지적위원회 됩니다. 서울의 중앙지적위원회 두고 시도, 지방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 자,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그 행정자치부도 있죠. 국토교통부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자, 지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 자, 이 위원회는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 번 시험 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청량 결과에 대한 심사 요 얘기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자, 심사에 관한 얘기인데, 자, 지적청량 심사, 이거는 뭐냐? 청량 결과에 대한 심사, 이거는 뭐냐니까? 지적청량 적부심사라 그럽니다. 적부심사는 것은요, 소관청의 검사를 거친 결정한 자, 청량 결과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이의가 있을 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청량 결과에 대한 당부당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절차를 적부심사라 그럽니다. 자, 적부심사라 그러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방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청량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소관청에서 토지 표시 결정했잖아. 그죠? 토지 표시 결정한다. 이거 빨간색을 지적 정리한다 그랬죠. 그죠? 자, 지적 정리를 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소관청이 했죠. 소관청에서 정리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을? 경계와 면적을 정했죠. 누구 토지에 대하여? 갑의 토지, 소유자 내 땅이다 말입니다. 소유자, 자, 내 땅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얘가 결정했습니다. 자, 소관청이 경계 면적을 정했는데 그건 내 땅입니다. 자, 내 땅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했다 이 얘기는 내 땅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가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내 토지 재산권에 관한 얘기를 국가가 결정했죠. 내 재산권을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이 재산권의 내용은 소유자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가가 결정한 일이라면 일반 국민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까? 얘가 검사까지 했으니까 맞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국가가 결정한 일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고민돼야 됩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고민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죠.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내 돈으로 운영하니까 얘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죠? 이게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건 옛날에 나라님 사상입니다. 나라님 사상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에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 네가 알아야 됩니까? 조선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 내가 알아야 됩니까? 빨리 알아야 되지. 알 때까지 맞으니까. 그죠? 그게 나라님 사상입니다. 이 나라님 사상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예전의 얘기냐 그런 것 아니에요.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님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반 국민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 보상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토지 보상합니다. 국가 도로 확정한단 말입니다. 보상금 나오죠. 보상금 지금은 시제도로 다 납니다. 옛날에 어떻게 됐냐 말입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보상금이 시거래가의 한 70%, 80%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70%, 80% 나옵니다. 그럼 20, 30%는 손해봐야 되죠. 참아야 됩니까? 예전에. 참아야지. 그게 뭐냐? 국가가 하는 일에서 니는 참아라 이거잖아요. 그게 나라는 사상이다 말입니다. 지금은 참으러 가면 참습니까? 안 참죠. 도로 뚫지 마 그래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한 일이라고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결정한 일은 내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한 일에서 내가 이게 불복할 수가 있겠죠. 불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요 경계 면적이라는 것은 지적 청량한 결과입니까? 지적 청량한 결과, 이것이 맞나 틀렸나 적부 판단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게 심사단 말입니다. 지적 청량 적부 심사라는 것은 소관청이 결정한 경계 면적이 맞나 틀렸냐 다퉈봅시다. 이게 지적 청량 적부 심사예요. 자, 이게 지적 청량 적부 심사인데 개념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국가가 결정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국가가 결정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이잖아요. 국가가 결정한 내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최후의 보루 제도가 지적청량 적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청량 적부심사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소관청이 내 토지 면적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청량해서 보니까 내 토지 면적이 300제곱미터라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350은 될 것 같아요. 350은 될 것 같은데 국가에 300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맞다 틀린다 다퉈보는 절차가 당연히 보장돼야 되죠. 그죠?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자, 그러면은 지적청량 적부심사라는 것은 일반군의 재산권을 가지고 소관청하고 내하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편안하게 이해합시다. 내하고 소관청 싸우는 겁니다. 소관청과 내하고 싸웁니다. 심판은 누가 볼까요? 심판은. 둘이 싸우면 심판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입니다. 심판은 누가 봅니까? 판사가 보잖아요. 그게 소송이죠.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하고 내하고 싸우잖아요. 국가하고 내하고 싸운다면 누가 심판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심판 볼 거냐 말입니다. 심판은. 그러면은 요 소관청은 시군구입니까? 시군구죠. 시군구하고 내하고 싸우니까 여기 바로 위에 시도에서 심판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삼각기가 시도에서가 심판 보면 되겠습니까? 언뜻 보면은 삼각기는 시도지사에서 지적청량 적부 심사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이쪽에 급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국가적 지위입니까? 그러면 적부 심사 결과 내하고 소관청이 다툼이 생겼을 때 역시 국가가 결정한다는 얘기 되어버립니다. 그럼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에서 심판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공정한 심사를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요 적부 심사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적위원회다 말입니다. 지적위원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위원회는요, 적부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지적위원회. 그 지방 1차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라 그러고요. 2차 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라 그런 겁니다. 시, 도,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이게 원래 시험 문제입니다. 원래. 적부심사는 어디 가서 심사하느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요 예를 제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얘가 틀리고 얘다. 이게 이제 원래 시험 문제예요. 적부심사입니다.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양입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자, 청량 절차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필지 만든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지적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 토지가 있다. 자, 이 토지가 있다. 이 토지 지적 청량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지적 청량. 자, 요 청량하는 조치를 수행자라 그랬잖아. 그죠? 자, 수행자가 청량했습니다. 자, 수행자. 자,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결과를 성과라 그랬죠. 그죠? 청량 성과.
성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성과를 근거로 두고, 자, 지적도라는 도면. 지적도라는 도면에 여기 경계를 등록한다. 그죠? 경계를 등록한다. 요것을 등록함으로써 한 필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한 필지 만든 다음에 토지 표시 소재 정하고 지번 정하고 지목 정하고 등등 토지 표시 결정하고 이거를 지적금에 등록하고 이래 돼 갔잖아. 그죠? 그러면은 전체적 흐름 절차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용어 정리는요, 요 청년과 관계된 여기까지 정리된 거예요, 지금. 그럼 청년에서는 이제 한 필지는 만든 다음에 그다음 토지 표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 필지 만드는 방법에 관한 얘기 중에서 양입지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입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번에 관한 얘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입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